제가 말씀드린 설명만 잘 따라가시면 아주 훌륭한 컨설턴트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대표장 경배수입니다. 2025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번에 제 영상들을 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 수시 배치표를 구입은 많이 했는데 활용 방법을 잘 모른다고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IDA 수시 배치표를 가지고 수시 6장을 같이 잡는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IDA니까 IDA 수시 배치표를 사용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시 배치표를 구입을 하시면 AI 컨설턴트가 제공이 무료로 돼요. 근데 이게 무료로 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생기부 평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수시 6장 같이 저하고 잡아 보시죠. 자, 지금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요. 수시 입결 예측과 합격 지원 방법 이렇게 잡았고요. 목차는 첫 번째, 자, 지원할 때 필수 주의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저희 IDA 수시 배치표를 이용한 6개 대학 입결 예측.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출발하시겠습니다. 수시 지원 시 필수 주의사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9월 모의고사 평가가 9월 4일 날 있고요.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9일에서 9월 13일 사이까지 기간이 5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시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서 수시 지원 카드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시 지원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안정, 적정, 상향을 적절히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의고사 부분들이 잘 나온다라면 정시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온다라고 예측이 된다라면은 안정 부분들을 조금 덜 쓰고 적정이나 상향에 대한 개수를 많이 넣는다라든지 아니면 수시를 6개를 지원하는 것보다 정시 부분들에 대한 점수가 많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다라면 이때는 안정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적정이나 하향을 적절히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 수능은 불수능이 되면서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교과 전형에서 아주 큰 혼란을 보였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종합 전형까지도 큰 영향을 줬었는데 아마 올해도 수능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 수능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이 부분들은 발표가 나서 대부분 이쪽으로 조금 더 어렵게 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조금 더 수시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수시 전략 수립 시 전년도하고 올해의 전형별 특징하고요. 입시 경향을 파악을 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게 이 부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 거 영상을 보시면 연세대 편이 있는데 그 연세대 편 앞쪽에요.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올해의 입시 변화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들을 참조를 하신다라면 아, 이런 부분들 구조 때문에 여기 대학은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놨어요.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략 부분들은 재학생들은요 학종을 저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요. 자, N수생에 대한 부분들은 학종보다는 논술 등 최저가 높은 전형에 대부분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역대 최대의 반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반수생들이 대부분들 학종이나 교과보다는 논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도전을 하는 상황이라 재학생의 경우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왜? 이쪽은 N수생들이 그렇게 많이 몰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상향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자, 자연계하고 인문계 경우를 좀 쪼개봤는데요. 자연계의 경우는 N수생 중심으로 최상위권이 의학 계열과 특정학과로 아무래도 많이 몰릴 것으로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상위권에 공백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의대와 반도체로 몰려서 그 이외 학과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다고 말씀이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N수생이나 반수생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몰릴지는 집계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계의 경우는요, 이과생의 교차 지원이 아무래도 좀 줄 수밖에 없어요. 의대 쪽의 호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과생들이 그쪽으로다가 많이 겨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전년보다는 합격선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두 번째, 자, 저희 IDA 수시 배치표를 이용을 해서요, 입시 결과를 직접 같이 예측을 해보고요. 결론에는 수시 6장 남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저희 수시 배치표를 보면은 이제 엑셀 파일로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줄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한 줄에 쭉 돼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5, 6 쭉 해서 마지막 번호를 제가 33번, 34번 이렇게 잡아놨고요. 첫 번째, 자, 여기서 여기 부분들까지는 지역, 대학, 전형 유형, 계열, 그 다음에 세부 전공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학교별 일정에 대한 것, 지원 자격, 2024에 대한 전형 요소, 2025 변화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놨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 11번은 빨간색으로 해놨네요. 중요하죠.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잡았고요. 12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 방법. 이 부분들도 학교에 따라서 내가 점수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년별 교과 비율에 대한 것, 그리고 14번, 15번, 16번, 17번까지는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모집 인원이 늘고 줄고에 따라서 경쟁률이라든지 충원율의 변화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18번에서는 경쟁률, 19번, 20번, 21번까지 경쟁률 잡아놨는데, 이때 경쟁률은요, 최초 경쟁률보다는 마지막에 실질 경쟁률을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놔둬서 어렵지 않아요. 잘 들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24번, 25번에서는 충원 인원, 26번도 충원 인원, 27번 충원 인원, 28번은 충원 인원의 증감에 대한 부분들인데, 경쟁률과 충원 인원을 가지고요,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실제로 경쟁률이 뭐 예를 들어서 30대 1인 게 막 2대 1로 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자, 29번서부터 32번까지는요, 전년도에 대한 내신 컷이 쭉 돼 있고요. 그리고 33번, 34번 요 부분들 내신 컷이 저희 거는요, 24년도 거가 2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로 작년에 합격생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올해 이게 어디까지 합격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시 6장 지원 방법.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희 배치표를 보면 배치표에 대한 설명들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어느 지역이냐, 어디 대학이냐, 전형 유형, 그리고 계열하고 세부 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저희께 이렇게 엑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들만 클릭하셔서요, 다른 학교랑 아니면 전부 모아서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는 도움이 되실 거고요. 6번째, 7번째는요, 학교별 일정이랑 지원 자격을 메모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학교별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면접 등이 일정이 겹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 부분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원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는 대학교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겹치게 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하나는 거의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능 전후를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수능 전후가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수능 후에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요. 왜 그러냐면 최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수능을 잘 보면은 굳이 수시로 지원을 안 하고 정시로 더 좋은 학교를 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최저를 아예 못 맞췄어요, 수능을. 그러면은 면접에 대한 거는 보나 마나죠. 떨어지니까 또 안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능 후에 있는 데를 내가 면접일
자격증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실질 경쟁률을 좀 많이 준다라는 거, 그것도 고려를 하시고요. 8번, 9번은요, 전형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거에 대한 변화를 잡아놨습니다. 24년, 25년도,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는요, 24년도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해놨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단계에서는 면접이 있었죠. 재시험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25년도에는 면접이 폐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쟁률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전에는 계속 재시험 면접이라는 걸 봤는데 재시험 면접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의 난이도가 있으니까 수험생이 여기까지 따로 준비하기는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경쟁률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 또 추천형 같은 경우는요, 24년도에서는 교과 100으로만 했었는데 25년도에서는 교과 90이랑 정성평가가 생기부가 반영이 된답니다. 자, 이렇다라면은 생기부 아예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과에서 들어온다라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점수가 안 좋았던 학생들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입결이 어느 정도 하락은 또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보시면 10번하고 11번은요, 자,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변화된 부분들 거를 해놨는데, 수시 지원 시에 이 수능 최저 부분들은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에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발생이 됐는데, 아까 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수능도 불수능이었었고요. 올해도 좀 많이 불수능이 예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수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저가 변경이 됐을 때 입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내가 그거를 맞출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수능 최저를 맞추실 때에는요,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 9월 모의고사 9월 4일 날 있죠. 그 부분들을 보고서 내가 계속 오르는 상승세야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수능을 보고 나면 많이 하락해요. 그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진짜 고수들은 그때까지도요, 9월 4일 때까지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어느 정도 고수냐면, 예를 들어 지방대 의대를 정시로 갔던 학생이라면은 물론 서연고의 일반 학과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 학생들이 다시 메이저 의대라든지 서울권 의대로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저는 최소 500여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중에 무대기로 들어오다 보면은 현역 학생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부분 참고해서 최저를 예측을 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2번째는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영향력이 작아도요, 반영 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대학별 반영 방법을 저희가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반영 방법에 맞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은 대부분들 높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유불리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보통 A, B, C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단순 점수 A인 경우는 뭐 1등급, B인 경우는 2등급, C인 경우 3등급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 이런 데도 많아요. 1, 3, 5등급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거 부분들 저희 배치표 확인하셔갖고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13번. 저희 수시 배치표를 보면은요, 학년별 반영 과목 비율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년별 반영 과목 비율하고 성적을 산출하는 대학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한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거를 산출하는 대학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산출 방법을 잘 찾는다라면 내가 예상한 대학보다 훨씬 높은 대학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들은 엑셀 파일로 되어 있으니 클릭하셔갖고 나한테 유리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클릭하시면 그 대학 전부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요, 국, 영수, 탐구, 우수 과목 순으로요, 40%, 30, 20, 10%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한 거에다가 더 큰 점수를 부여를 하고요. 잘못한 부분들은 이 비율을 부여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는 국어 30, 영어를 30% 주고요. 수학이나 탐구는 20%씩. 이런 것만 잘 찾는다라면 내 점수보다 훨씬 높은 상승 효과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4번째는요. 1번서부터 13번까지에 대한 부분들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변경사항을 보고 입결이 여기는 오를 거라 내릴 거라는 거를 예측해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큰 도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15번, 16번, 17번은요. 모집 인원 24년도 모집 인원에서 25년도 모집 인원을 해놨고요. 그리고 17번은 모집 인원의 증감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학생들은 나는 어느 대학교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학교를 열어보니까 그 학교에 모집 단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학과가 그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희망 대학의 모집 단위, 즉 원하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은 또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와 모집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들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지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요. 많이 늘어나면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또 한두 명밖에 안 늘었는데 지원 심리를 자극해서 많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선발 인원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원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이 줄면은요, 입시 결과는 모집 인원이 줄다 보니까는 입시 결과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이 늘면은 대부분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되도록 많은 쪽을 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추가 합격률이 일반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기본적인 거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모집 인원은 되도록 많은 쪽을 택하라. 저희 수시 배치표를 확인을 하시면 그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비슷한 학과의 계열인데 이쪽은 10명을 모집을 하고 20명을 모집을 합니다. 당연히 20명 쪽이 최초 합격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추가 합격이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 돈다고 가정할게요. 10명 모집인 경우 5명 정도 돌죠. 20명 모집인 경우 10명 정도 돌겠네. 그래도 훨씬 유리하죠. 근데 실제로 저희 수시 배치표를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게 안 더 돕니다. 12명을 막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되도록이면은 교과 전형을 쓸 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나랑 해당 학과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볼 수는 있잖아요. 거기선 되도록이면 학교를 높이려고 희귀학과를 지원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희귀학과는 지원하시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국에서 1등을 해요. 1등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경찰행정학과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밖에 없느냐 하면 동국대밖에 없어요. 그 위로는 경찰행정학과가 없습니다. 밑에 용인대나 가천대, 그리고 그 밑에는 조금 하위권, 이러다 보니까 내 성적에 전국에서 1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성적에 맞는 학과를 찾기가 어려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추합이 굉장히 안 돌아요. 희귀학과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뜻이 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추합이 안 되면은 사실은 추합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 그거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18번서부터 23번까지는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를 해놨어요. 자, 20년도 경쟁률서부터 21년, 22년, 24년도까지 이렇게 봤고요. 경쟁률 증감에 대한 것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지원학과를 바꾸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랑 관계없이 대부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이랑 실질 경쟁률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질 경쟁률은 뭔가요? 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제가 뒷페이지에서 실질 경쟁률 찾는 요령을 가르쳐 놨습니다. 그 부분들 확인해 같이 보시면 되고, 당락을 좌우하는 합격선이 경쟁률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지면 합격성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 전형은요, 학과 변경에 따른 부담
부담이 적어서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학과를 내가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종합전형은 내가 생명 계열로만 했으면 반드시 생기부에 종합전형 쓸 때는 그쪽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생명으로 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학교로 올리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공대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과 변경이 부담감이 적어요. 이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학과를 변경해 보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도 높일 수 있으니까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을 그 다음에 확인은 또 해보셔야 됩니다. 교과전형인데도요, 올해 같은 경우 상위권 대학에서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요. 어느 대학교 있느냐 하면 고려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올해는 한양대부터 또 같이 보고요.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이렇게 있고요. 부산대, 경북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전부 다 의대도 있는 대학들이죠. 교과전형에서 생기부도 반영을 하는 데니까 이런 대학들은 교과전형은 무조건 내가 학생부 종합처럼 공부했던 생기부에 기재됐던 내용 학과로밖에 쓸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교과전형은 경쟁률이 낮은 곳이 유리하며 경쟁률 추이로 지원자가 몰리는 모집 단위하고요. 그렇지 않은 모집 단위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몰리지 않은 쪽으로 잘 찾아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실질 경쟁률이 보통 한 20에서 25%로 쭉쭉 막 줄어요. 경쟁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률은 모집 인원에 대비 지원 인원을 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 모집을 하는데 100명이 지원했으면 10대 1이구나. 모집 인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경쟁률을 하는데 이거를 뜻하는 수치로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라면 경쟁률은 떨어질 거고요.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경쟁률은 올라가는데 이때 대학별 교사가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에 따라서도 경쟁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쟁률에 대한 건 저희 거 마지막 이 경쟁률 증감에 대한 부분들이랑 이렇게 마지막에 이 추이에 대한 거를 곡선으로 직선으로 그려놨어요. 이거 보시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또 큰 변화가 없다라면 대부분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좀 속된 표현으로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6번서부터 30번까지는요, 충원 인원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충원 인원이랑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경쟁률, 이걸 가지고 실질 경쟁률을 예측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경쟁률, 일반적으로요, 경쟁률은 잘 살펴요. 근데 충원률은 좀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원률이 높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추가 합격 인원이 많은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된다라면 실질 경쟁률은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원률을 확인을 해서요, 실질 경쟁률을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집 단위가, 모집 인원이 10명인데요. 100명이 지원을 했으면은 최초 경쟁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대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충원률이 400% 돌았다고 가정합시다. 100% 돌았으면은 10명 모집에서 20등까지 합격이 됐다는 뜻인 거죠? 400%라면은 50등까지 합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100명 중에서 50등까지 합격이 됐으니까 나머지 50명 중에서 골라내는 부분들이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률은 5대 1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전 페이지에서 얘기한 경쟁률이나 충원 인원을 가지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실질 경쟁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실질 경쟁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같은 계열의 같은 레벨의 대학인데 일부 대학들은 바로 위로 또 빠져 올라가는 대학도 많이 있고 또 같이 바로 밑에 있는 대학에 비슷비슷하다라면은 이쪽 대학을 생각하면 또 손쉽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인문보다는 자연 계열이 충원률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이과 계열이. 왜 그러냐면은 최상위권 이과 수험생들은 의 계열이나 특목 계열로다가 중복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이 충원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 인지하시고요. 두 번째, 수시 전형 중에서요, 교과, 종합 전형은요,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에 대한 인원의 충원률이 논술 전형보다 많이 발생을 해요. 교과나 종합 전형이.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선호도 및 대학 간의 영향에 따라서요,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은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대부분 충원률에 대한 부분들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랑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충원 이런 요인들이 충원률 부분들을 많이 증가를 시킵니다.
31번서부터 36번까지는요, 내신 컷을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전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영상 거기서 자세히 나와 있을 그 부분 영상 다시 한번 꼭 시청을 하시고요. 여긴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 그래요. 자, 저희 배치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배치표가 뭐 21년에 대한 컷, 22년, 23년, 그리고 24년도에는요, 컷 1, 그리고 24년도가 컷 2,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50컷, 70컷, 아니면 50컷, 평균 컷,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년에 있는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작년에 합격생들의 분포도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전편에 나왔던 영상 꼭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케이스 평균이랑 50컷을 주어졌을 때, 평균이 주어지는 경우, 두 번째 평균이랑 70컷이 주어졌을 때, 세 번째는 몇 퍼센트 컷, 이런 식으로 50이랑 70컷만 주어졌을 때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평균하고 50컷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들 설명드리기 전에요, 우리 평균이라고 하면 뭘 평균이라고 하나요? 전체에 있는 그 무리들을 대표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라면 대부분 합격생들은 여기 몰려있다는 뜻인 거고요. 평균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라면 대부분 합격생들이 여기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한 합격자들의 분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자, 예시 1번에서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10명의 학생이고요. 그리고 50%컷,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학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2.0등급이 되고 있고요. 평균은 이 학생을 10으로 나눠야 되겠죠. 10으로 나눴더니 2.04가 나왔다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같이 해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등급 차이가 0.04등급밖에 차이가 나질 않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방법으로 해보니까는요, 지금 대강 얼마인가요? 0.85등급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작년 합격생의 분포도를 보면 50% 컷 앞쪽이랑 가장 뒤쪽이랑 큰 점수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평균이랑 50컷이 거의 비슷한 경우요. 자, 이런 경우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50컷 부분들을 조금 뒤로 물러났다라고 뒤쪽에 있더라도 쓰게 되면 잘못하면 떨어지겠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예시 1번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다라면 이 대학은 뭐예요? 생기부에 대한 내용보다 내신을 더 많이 보겠다는 대학입니다. 자, 어떤 대학들이 있느냐 하면요, 제가 통계를 내보면 서울, 수도권, 지방권 이렇게 보면은, 서울권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랑 평균적으로 한 0.5등급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랑 보면 평균적으로 점수를 내보면 한 0.3 정도요. 그리고 마지막 지방대 같은 경우는 0.1등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방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의 큰 점수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앞쪽에 합격한 학생은 2.0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4.2등급, 무려 2.2등급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 50컷이랑 평균 컷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앞쪽이랑 뒤쪽에 대한 점수 차이는 크게 많이 벌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가, 즉 평균이랑 50컷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합격생의 합격 분포도, 합격권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점점 뒤로 멀리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 넓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지원을 해야 돼요? 예시 2번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종합 전형이었다라면 여기까지는 요거는 일반고일 것 같아요. 그죠? 2.1에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뒤쪽 여기 부분들은 또 특목 자사고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 보시면, 요거 한두 번만 연습해 보시면 어머님들도 아주 훌륭한 컨설턴트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요, 자, 평균하고 70컷이 주어졌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예로요. 자, 첫 번째는 70컷이 2.2등급이고요. 평균 컷이 2.09등급이에요. 평균의 위치가 70% 컷보다는 많이 앞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70% 컷이 2.2인데요. 평균 컷은 70% 뒤쪽에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하냐 하면 예시 1번 같은 경우가 더 위험해요.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70% 컷이라고 하면 이거 뒤쪽으로 얼마큼 남은 거예요? 30% 정도는 아직 남아있지만 2.2에서
마지막 지금 100%에 합격한 학생을 보면은요, 점수가 0.05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내가 만약에 2.3등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70%가 2.2고 내 점수가 2.3이면 이 정도는 붙을 것 같아. 근데 지원할 때 어떻게 돼요? 2.25에서 끝나버리니까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시 2번 케이스는 뭐냐면 70%것 뒤쪽에 평균이 존재합니다. 뒤쪽인 경우를 보면 지금 우회랑 아래를 비교를 해보시면 뒤에 30% 정도씩 70% 이후로는 30%밖에 안 남는 부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케이스 어떤 경우냐, 평균이 70% 앞쪽에 존재했을 때 마지막 70% 이 뒤로다가 꼬리를 물고 마지막까지 가는 점수가 70% 컷이라는 큰 점수 격차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 컷이 뒤쪽에 와 있는 경우는요, 무려 3.25등급까지 합격을 해요. 결론은 뭐냐면 70%보다도 평균이 뒤쪽에 와 있으면 그 남은 30% 부분들에 대한 합격군도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의외로 꽤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 최저가 센 경우들 있죠. 최저가 많이 어려운 경우들, 최저를 못 맞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라 보면 지금 뭐 대강 보면은 뭐 한 10개 중에서 한두 개 아니면 3개 정도는 70%보다 뒤쪽에 평균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대에서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아마 큰 수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부분들을 가지고 결론을 한번 내보면은요, 평균이 주어질 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70% 컷이 2.2등급이고요. 평균이 2.3이고 또 하나는 평균이 2.0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요? 고민들 하셨죠? 자, 당연히 뒤쪽에 존재하는 학교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균이라고 한다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전체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평균이 여기 존재한다면 전체 그 무리들은 이쪽에 존재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의 위치는 되도록이면 뒤쪽에 존재하는 게 유리하구나. 그러면 이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평균의 70% 것이 여기 있고요. 첫 번째 평균은 여기, 두 번째 평균은 여기, 세 번째 평균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평균이 70컷이 2.0이라고 하고요. 평균이 1.2, 여기는 1.5, 1.8이라고 한다면 어디 평균 존재하는 게 유리해요? 맞습니다. 3번 쪽이 유리하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평균이 1.2라고 한다면은 합격권의 분포들은 여기에 많이 몰려 있구나. 위험하죠. 2번이라면 여기에 많이 몰려 있구나. 3번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합격군이 여기에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의 위치는 무조건 내가 골라야 되는 상황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뒤쪽으로 갈수록 유리하다라는 게 여기서는 간략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평균이 안 주어지고요. 50이랑 70컷이 주어져 있는 경우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50컷이 2.0이고요. 두 번째는 2.02예요. 이런 경우는 0.02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이랑 2.3, 0.3등급이나 벌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작년에 우리는 무조건 뭘 보고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작년에 합격에 대한 입시 결과를 신뢰하고 그거를 믿고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측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50이나 70% 것을 합격의 적정선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합격의 적정선으로 인식을 한다면 거기에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처럼 격차가 적다라면 어떤 의미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 다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다 몰려있다는 뜻인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처럼 많이 벌어져 있다라면은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벌려져 있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50% 컷이 이만큼, 70% 컷이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 좀 이해하기 쉽게 지원하고 있는 모집 인원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면 대부분 그 일정한 학생들은 여기 이렇게 분포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앞쪽이나 뒤쪽도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50컷이랑 70컷이 격차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면은 이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70% 뒤쪽에도 합격
군이 많은 점수를 가지고 뒷줄이 어느 정도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은 50컷이랑 70컷이랑 아예 똑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0%컷 앞쪽에 내가 점수가 존재하다라면 합격할 확률은 매우 높아지지만 조금이라도 뒤쪽이라면 매우 불리하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수학적 근거는 없는데 사람의 심리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50이랑 70컷을 합격의 적정선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IDA니까 이제 IDA 수시 배치표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데서 아마 업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은 대부분들 모든 수험생들이 아마 수시 배치표는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싸지 않으니까 한 개 이상은 반드시 구입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 IDA 거를 보고서 그러면은 결론을 어떻게 질 거냐면 수시 6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수시 6장을 만들어 볼 때 첫 번째 수시 지원 예상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작년하고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메모해서 최종적으로 입시 결과를 오를지 내릴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A 대학에 B 전형을 넣고요. C학과를 쓴다 라면 이렇게 쓰고요. 최조가 3합 7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모집 인원은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바뀐 부분들이 있으면 변경사항 놔줘도 좋고 모집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이 줄어서 10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24년도 거가 만약에 50컷이면 50컷, 70컷이면 70컷 이쪽에 2.1, 70컷이 2.2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수시 배치표를 보다 보면은 50컷보다 70컷이 더 앞쪽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기부가 나쁜 학생들한테 뒤쪽에 가서 붙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거기에도 평균이다 그러면은 평균이라고 쓰시고 여기 2.3, 2.1 여기도 70%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대부분 저희 거 이제 앞에 거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요.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은 올해에도 크게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시 결과가 3명 정도 줄었으면은 이건 약간 오를 수 있겠네. 근데 보시는 분들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 10명 선에서 1명 선 정도 줄었다. 1명 선 정도 늘었다 이러면은 큰 차이점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10명일 때 2명, 3명, 한 20% 선 정도가 오르락 내려간다. 그건 입시 결과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를 쭉 매기세요. 그래서 7, 8개를 쭉 매기신 다음에 거기서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면접 일정이 겹쳐지는데도 확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저희 배치표를 쭉 나와 있는 것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설명만 잘 따라가시면 올라가겠네 내려가겠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컨설턴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 8개를 만들어 본 다음에 한두 개를 추리실 거예요. 추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 결론 수시 지원을 위해서 6장의 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은 그 전형에 대한 선방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본인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생기부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냥 하지 않고 임의대로 내가 무슨 과를 공부를 했으니 어떻게 할 거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또 여러 생기부를 보셨던 이제 전문가 분들은 생기부에 대한 게 보면은 어느 정도 표시가 나요. 떨어지겠다 붙겠다. 이 대학권에는 이 생기부는 모자라 가능해 이런 거 부분들 하는데 여러분들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컨설턴트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고 학교 진로 선생님한테 받아보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학교 선생님이 더 유리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는요 어느 대학을 가장 많이 붙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 진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저는 유리하시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 점수로 정시로 가능한 대학을 확인을 해서 수시 지원을 해야 한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수시를 6개를 여기서 여기까지 쓰는데 정시를 3개 쓰는 게 요 수시 라인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이렇게 되면 큰 문제
통제가 안 되는데 요러면 좀 유리하겠죠. 그럼 수시를 좀 위로 라인 올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신이 좋으니까 서강 성균 밑으로는 안 쓸 거야 그러는데 쭉 정시로 보면은 가천대, 국민대 학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격차 많이 벌어지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일반고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이 수시 쓰는 거에서는 누가 봐도 붙을 수 있는 거로 상향이나 적정은 놔두더라도 조금 낮춰 쓰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여기 다 떨어져 여기 가도 안 되시겠지만 이런 학생들은 1년 재수한다고 해서 여기 학생이 여기권까지 올라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시로 가능한 학교를 잘 확인을 해서 수시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거 나온 수시 배치표를 적절하게 활용만 하신다라면 수시 모집 요강하고요. 전년도 입결을 어느 정도만 해석만 하시는 게 연습만 되신다라면 여러분들 수시 지원 전략에 반드시 승패가 달라질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 영상 한 2번만 해서 보시면은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 잘 활용만 하신다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보다도 충분히 높은 학교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수시 원서를 지원하는 데까지는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전략 잘 세우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뭐 모르시는 이런 부분들 있으면은 직접 전화 주시고 아니면은 아무도 통화를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저 대표소장 김용부 소장 찾으셔갖고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이 남은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진짜 기원 드리고 또 기원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저 높은 곳까지 비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 IDA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은 이번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